안녕하세요. 무기가 바꾼 역사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총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어떤 무기를 만나게 될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기관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첫 번째는 더 빠르게 쏠 수 있는 총은 없을까입니다. 지난 시간 사람들이 총을 더 빠르게 쏘는 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던 중 미국의 의사이자 발명가인 리처드 게틀링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병사만큼의 위력을 지닌 무기가 있다면 전쟁에 필요한 병사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게틀링이 개발한 무기가 바로 최초의 기관총인 게틀링 기관총이었어요. 하지만 기관총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리처드 게틀링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어요. 게틀링 기관총이 전쟁터에 도입되었어도 전쟁에 가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강력한 위력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죠. 게틀링 기관총은 1분에 약 300발에서 최대 400발까지 쏠 수 있었어요. 이전에 사용되던 총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총을 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가 있었죠. 기관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등장은 다시금 전쟁터의 모습을 변화시켰어요. 기관총 하나가 수백 명의 병사가 낼 수 있는 파괴력을 내었기 때문이었죠. 북부 연방의 군인이었던 윌리엄 가드너는 게틀링 기관총을 참고하여 남북 전쟁 이후 가드너 기관총을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두 번째는 세계대전에서는 어떤 총이 사용되었을까입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전쟁터의 모습을 변화시킬 엄청난 총이 또다시 개발되었죠. 1883년 영국의 발명가인 하이럼 맥심은 게틀링 기관총에서 더 발전한 맥심 기관총을 발명하였어요. 게틀링 기관총은 총을 장전하고 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잡이를 돌려야 했어요. 하지만 맥심 기관총은 총의 반동을 이용해 자동으로 장전과 발사가 되었죠. 그 결과 1분에 최대 600발이 넘게 총을 쏠 수 있게 되었어요.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공격하면서 맥심 기관총을 처음 사용하였어요. 맥심 기관총은 전쟁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죠. 원주민들은 영국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하였지만 강력한 위력을 가진 맥심 기관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답니다. 샹가니 전투에서 영국은 맥심 기관총 4정을 가지고 싸워 영국군 4명이 목숨을 잃은 반면 원주민들은 1,500명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몇 년 뒤 벌어진 옴두르만 전투에서는 영국군 47명이 목숨을 잃는 동안 원주민들은 1만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죠. 맥심 기관총의 위력을 앞세운 유럽의 나라들은 손쉽게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맥심 기관총은 아프리카 침략 이후 유럽의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었어요. 강력한 기관총을 극복하기 위해 전차가 개발되었고 새로운 전술이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기관총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답니다. 자, 오늘 만나본 무기 이야기 어땠나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나갑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최초의 기관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맥심 기관총, 2번 게틀링 기관총, 3번 가드너 기관총, 4번 K2 소총. 정답은 2번 게틀링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무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